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난 이상 죽음이 있는 것처럼 노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가속화시킨 분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할머니, 도시 할머니처럼요. 비용 안 들이고 집에서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혹시 없을까요? 선크림, 세수, 보습 돈 안 들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원장님, 제가 유튜브 채널 댓글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거 필요 없다, 피부는 어차피 타고난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피부는 타고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게임 잘하는 사람 등등 뭐 재능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 근데 피부는 타고난다, 이 한마디로 모든 이 영상들과 화장품들과 관리하는 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피부야 물론 타고나지만 중요한 건 타고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부 좋게 타고나는 거야 재능이지만 피부가 안 좋게 늙어가는 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건 타고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화되는 과정을 가속시키는 것을 막는 행동들을 우리가 관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정도 관리는 누구나 살면서 챙기기에 어렵지 않다는 것이며, 이 정도만 하고 살면 훨씬 더 천천히 늙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피부는 다 타고나는 거임,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기관리 정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분들의 고민이랑 노력을 폄훼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30살 초반 되니까 네네. 피부가 솔직히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원장님, 네. 저희 부모님은 더 노화되는 게 보이시고 네. 노화로 피부가 막 망가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뭐 원인이 딱 있을까요? 노화로 피부가 망가지는 원인은 뭐 워낙 다양하죠. 몇십 년간 중력에 의해서 피부 조직들이 계속 밑으로 당겨지고, 그럼 이걸 버텨주던 유지 인대들도 점점 장력을 잃고 처지고, 얼굴 콜라겐 재생은 또 재생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뼈는 계속 흡수되니까 피부가 힘없이 남아 돌아서 처지고, 얼굴에 거뭇거뭇한 검버섯 잡티가 끼고, 피부가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니까 주름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난 얼굴을 보고 본능적으로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건데요. 시골 할머니와 도시 할머니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경상남도 거제도 시골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시골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뭐 그분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피부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실제 나이보다 더 앞당겨져 있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름, 피부 탄력 떨어지고 처지고, 얼굴 볼륨이 떨어지고, 피부결이 칙칙해지고, 색소가 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이 노화를 또 가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외선, 마찰, 건조함, 삼형제입니다. 그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해주셨는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술이나 관리들이 피부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시술이나 관리들은 그래도 시간도 써야 되고 비용도 써야 하는데, 네. 비용 안 들이고 집에서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혹시 없을까요? 피디님, 이때까지 우리 영상이 다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자외선을 막기 위한 선크림, 마찰과 자극을 줄이기 위한 세수, 건조함을 피하기 위한 보습제, 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들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 피부 노화 관련이 있는 거였네요. 네네. 근데 원장님, 각각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네네. 노화라는 큰 관점에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손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노화 예방에 대한 습관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난 이상 죽음이 있는 것처럼 노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슬프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노화,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처지고 콜라겐 양이 줄어들고 뼈가 흡수되는 거는 생활 습관이나 관리로는 막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외부적인 자외선, 마찰, 건조함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막아주신 분, 안 막아주신 분,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가속화시킨 분들은 저는 얼굴 액면가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할머니, 도시 할머니처럼요. 그래서 자외선, 마찰, 건조함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외선은 선크림을 얼굴에 맞게 잘 발라주는 것, 마찰이랑 자극은 세수를 부드럽게 잘 하고 지나친 관리와 필링 등을 하지 않는 것, 건조함은 세안 직후 보습과 바세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디테일들은 우리가 만들었던 선크림, 세수, 보습, 바세린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생활 습관을 잘 몇십 년 동안 꾸준히 가져가 주신 분들은 노화에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보다 훨씬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인가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본적인 피부의 노화 말고도 사람을 늙어 보이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PD 맞춰보세요. 힌트는 이 표정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피부 노화 상태와 관계없이 중요한 게 인상입니다. 인상. 우리가 뭐 팔자주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인상이라는 거는 피부 노화 상태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젊어 보이는 인상, 인상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얼굴의 느낌은 우리 표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정이라는 게 결국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얼굴에 아무 신경을 주고 있지 않을 때도 이렇게 얼굴 이 제각각 근육들은 각자 어느 정도의 긴장이 들어간 상태예요.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양쪽의 힘이 똑같으면 줄다리기는 안 움직이지만 이 양쪽은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표정할 때도 얼굴 근육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고 있거든요. 힘을 주고 있는 근육 중에 못난이 늙은이로 보이게 하는 디프레서 머슬, 내림근이 있고 좀 잘난이 젊은이로 보이게 하는 엘리베이터 머슬, 올림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잘난이 젊은이로 보이게 하는 올림근을 강화시켜주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모든 게 다 엘리베이터, 디프레서 머슬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젊어 보이게 하는 근육, 늙어 보이게 하는 근육이 있다는 거고요. 잘 안 보여서 인상 쓰시는 분들, 뭔가 볼 때 이렇게 미간주름이 잡히시는 분들은 미간주름, 이마주름이 생기면은 더 늙어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뭐 안경, 렌즈, 라식, 라섹 등으로 시력 교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 입에 힘주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입을 살짝 벌려주면은 이런 머슬 톤을 떨어뜨려줘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인상을 잔뜩 찡그리거나 입에 힘을 주고 평소에도 이런 무의식적인 생활 습관을 자기 의지로 교정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건 좀 힘들죠? 이때는 보톡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라고 딱 들으면은 뭔가 빡 인위적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인을 늙게 만드는 이 나쁜 근육들의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한결 편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줄다리기라고 했잖아요. 나쁜 근육들의 힘이 풀리면은 좋은 근육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인상이 좋아지는 것, 리프팅이 되는 것, 이것이 보톡스의 원리죠. 그래서 인상이랑 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보톡스로 흘렀는데 아무튼 본인이 무표정을 좀 만들어 보시고 본인이 힘을 특히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을 의식해서 힘을 좀 빼주자는 게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요약하면은 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네. 그걸 가속화하는 자외선, 마찰, 건조함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게 선크림, 세수, 보습을 잘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늙음 외에 늙어 보이는 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게 이제 인상이고 네. 인상은 표정 근육에 의해 좌우된다. 네.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눈 위와 입 아래에 힘이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으면 힘을 빼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면 보톡스의 도움을 살짝 받는다. 대충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어렵는데? 이게 뭐 돈이 많이 드나요? 선크림, 세수, 보습 돈 안 들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상 보고도 그렇구만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루라도 더 젊을 때부터 챙겨주셔도 관리에 노력하는 상위 20%에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노력해도 충분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도 네. 충분한데 피부에 돈을 왜 쓰는 거예요? 비싼 뭐 화장품도 있고 시술도 있고 네네. 이건 좀 비싸잖아요. 앞에 말한 선크림, 세수, 보습은 우리가 예방에 관한 것들이에요. 주름, 홍조, 잡티, 색소, 처짐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미 깊어진 주름, 홍조, 잡티, 색소, 처짐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이 예방을 통해서. 근데 피부과 시술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방이 더 쉽고 비용도 덜 들죠. 근데 치료는 조금 더 어렵고 어려운 만큼 비용도 더 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시술 받는 걸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저런 기본 생활 습관이 안 갖춰져 있는 분들은 시술을 받기 전에 습관부터 갖추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예방할 수도 없는 노화 현상이 얼굴에 생기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러한 현상으로 인한 슬픔과 스트레스, 좌절 등등의 부정적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은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왜냐? 시술 받는다고 100% 좋아지지 않아요. 뭐 다 좋아진다고 하면 사기죠, 사기. 그렇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50%, 60%만 좋아져도 그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은 100%, 200%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노화나 색소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걸 보기 때문에 저도 그 보람으로써 이 일을 하는 거고 추천을 자신 있게 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은 시술을 추천하려는 날은 아니잖아요. 근데 말 나온 김에 하나 네.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많이 추천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톡스 있잖아요. 보톡스는 이제 남녀노소 누가 받아도 크게 부담 안 되고 노화를 많이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천드린다면은 인위적이지 않고 좋은 물질을 넣어줘서 근본적으로 노화를 늦춰줄 수 있는 미주란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말이 좀 길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늙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적절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화 외에 우리를 더 늙어 보이게 하는 인상도 중요한데, 인상을 좀 더 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그것이 조금 힘들면은 보톡스의 도움을 조금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타난 분들은 그 마음의 짐을 좀 덜기 위해 피부과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